뭐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저주해야 되는 건가? 그야말로 자기가 빠진 그런 모양인데요. 저 시대 때도 있는 사람들이 더 했네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네, 정말 아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요. 혼테크 안 해도 잘 살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. 안녕하세요.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혼 전문 변호사 류현주입니다.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방송인 부부의 이혼 사유 중 하나가 혼수 문제였더라고요. 네, 혼수 문제 많죠. 요즘도 혼수 때문에 이혼하거나 파혼하는 일이 많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 혼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왠지 서민보다는 양반가 쪽에서 혼수 때문에 많이 싸웠을 것 같은데요. 조선 후기에 그 혼수품 내역을 기록한 혼수 물목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두루마리 형태로 세로 31cm, 가로가 1m가 넘는다고 합니다. 네, 1m요. 네. 네, 혼수 목록이. 네. 신부가 준비해야 할 혼수품의 목록이 뭐 장롱, 상의, 바지, 고쟁이 수십 가지였다라고 합니다. 네, 정말 혼수 때문에 싸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세종 때 그 현감을 지낸 사람이 그 사원부에 이런 고발을 했다라고 해요. 그 박자영이라고 하는 남자를 사위로 삼았는데 그 사위는 신부가 해온 혼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신부가 키가 작고 뚱뚱하고 행실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. 네,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요. 아내의 외모와 성격을 핑계 댄 거네요. 그랬던 거죠. 그래서 의금부에서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위 박자영이 자기 술에 취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진술만 거의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. 네, 말하자면 심신미약 주장을 한 거네요. 네, 그렇네요. 근데 당시 왕이 내가 아까 세종대왕이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잔꾀에 넘어가 주실 분이 절대 아닌 거죠. 그래서 이 남자분의 말을 듣자마자 이놈이 핑계를 대는구나 라고 딱 눈치를 챈 겁니다. 역시 세종대왕님이시네요. 네. 훌륭하시기 때문에 광화문 지금도 지키고 계시죠. 네,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세종대왕은 사건의 핵심을 딱 잡아냈습니다. 그 사위 박자영이 혼수를 받기 전날 그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잤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그때 잤을 때 신부의 외모가 싫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하룻밤 잘 자놓고 다음날 혼수품을 받으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외모 지적을 하면서 내쫓은 거예요. 네네. 네, 그래서 세종은 그 부분을 이제 간파를 한 거죠. 네,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네요. 맞는 말만 딱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이혼을 안 시키신 거죠? 그럼요. 이혼이 뭐예요? 이혼은 안 됐고 그 박자영은 이제 곤장 60대랑 지금으로 치면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중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. 그 류 변호사 그리고 한명회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죠? 조선시대 최고 권력자 아니신가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그 예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순왕후랑 그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해왕후의 아버지로 무려 두 왕의 장인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지요. 네, 그런데 한명회가 왜요? 네, 그 당시 권력자였던 한명회도 혼수 로 한 몫을 좀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 시대 때도 있는 사람들이 더 했네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네, 정말 아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요. 혼테크 안 해도 잘 살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밀양에 사는 박 씨가 있는데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을 한명회가 듣게 된 거예요. 네네. 근데 이제 박 씨는 이미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했던 유부녀였던 겁니다. 아니, 유부녀면 그냥 둬야지 또 무슨 계략을 꾸민 건가요?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답게 세조를 움직였다라고 합니다. 왕을요? 네, 왕을 움직여서 박 씨가 이미 다른 사람하고 정혼을 했는데 중간에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라고 거짓을 고한 거죠. 아니 아무리 그 혼수가 탐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? 완전 이거야말로 명예훼손인데요. 그렇죠. 네네. 명예훼손. 이거 네. 벌금이나 징역 정도 나올 만한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박 씨는 이 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. 그럼 이혼하고 대체 누구랑 재혼을 한 거죠? 그러니까 한명의 조카인 한원과 재혼을 했다라고 합니다.
근데 이제 인과응보라고 성종 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요. 그 박 씨와 결혼한 한원의 아들이 형조의 난관으로 발탁이 되니까 대간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. 네, 그런데 그 아들은 죄가 없지 않나요? 그 아들도 그렇죠. 억울할 것 같은데. 그렇긴 한데 당시에 경국 대전에 그 재혼한 사족의 자제들은 요직에 등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 한원이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직에 등용이 안 된다. 그야말로 자기가 빠진 그런 모양인데요. 아들만 안 됐네요. 네. 지금 같으면 차별금지법 이런 네. 거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네, 사안이긴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. 그래서 아들은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했지만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. 한 명의 욕심이 집안을 이제 망친 거죠. 네, 진짜 뭐든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조선시대 첩의 욕심이 과한 남편들 때문에 볼머리를 앓는 본처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. 네. 조선시대 때는 아내 말고도 다른 여인을 첩으로 들일 수가 있었죠.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그 종종 사람들이 조선시대를 일부 다처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선시대도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였다라고 합니다. 네. 다만 이제 첫 첩제를 이제 병행을 한 거죠. 그래서 첫 첩제도는 첫 배우자, 본처와의 혼인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비공식적으로 첩을 두는 관습이었다라고 하네요. 사실 이게 일부 다처제와 뭐가 다른가 싶기는 한데요. 네. 나도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. 네. 네, 하지만 이제 일부 다처제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니까 중종 때 허지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 유 씨가 첩을 질투한 나머지 남편을 능멸하고 구타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 남편을 때리면 이혼 사유라고 저희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. 네. 또 거짓말이었나요? 그게 아니라 아내가 투기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저주해서 볏짚으로 사람의 형상 인형을 만든 뒤에 여종들 앞에서 그 사지와 몸통을 절단하면서 이것이 내 남편이다 라고 한 거죠. 너무 무섭네요. 네. 저도 사극에서 이런 장면 네. 자주 봤던 것 같은데 네. 사람을 형상화한 볏짚 인형 네. 말하자면 저주 같은 거잖아요. 그런 거죠. 네. 그렇죠?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업무차 집을 비우면 하인들로 하여금 문 밖에서 곡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대요. 일부러요? 네.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닌데. 그러니까요. 네. 일부러 그런 거죠.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저주해야 되는 건가?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. 만약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우리 변호사? 이게 처벌이 될까요?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를 알게끔 하고 그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면 협박죄가 될 수 그렇죠. 있을까요? 협박죄는 네, 될 네, 수 있을 것 네. 같고 가끔 우리 그 이혼 사유 할 때 보면은 부적을 써서 막 베개 밑에 넣어놨다 이런 네, 이야기는 네, 네. 굉장히 많아요. 맞아요. 근데 아직까지 나도 이 인형을 만들어서 막 뜯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. 네, 어쨌거나 이 아내의 폐악을 전해들은 그 조정 대신들은 그녀를 이제 살인을 도모한 일로 처벌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혼을 시키는 걸로 해야 할지 좀 또 논쟁이 붙었다라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이게 살인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. 그렇죠. 볏짚을 찌르고 절단한 거지 이게 실제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저주가 네. 주술이 정말 약효가 있어서 사람이 죽는 지경에 인과관계가 네. 인정이 될까? 그러니까요.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엄청나게 고심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. 조선시대 때도요. 네, 이성이 있는 분들이니까요. 그래서인지 그 중종은 끝내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남편에게 넘겼다라고 합니다. 조정에서 처리하지 않고. 네. 그래서 실록에서는 그 후에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이런 일로는 이혼은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네,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직접적인 폭행은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폭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. 네, 그죠? 네, 네, 저도 이 첩과 관련해서 알아온 이야기가 있는데요. 네. 네, 첩 때문에 곤장도 맞고 이혼도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?
조선시대에 첩제도는 있었지만 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처를 얻으려는 불순한 사람들이 있었다. 네. 문종 때 고태필이라는 남자가 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네. 불구하고 네. 내 처가 죽었다, 사망했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또 이제 후처를 드린 거죠. 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? 네, 그러니까요. 네.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종이 그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네. 곤장 90대를 치고 후처와 강제 이혼을 시킨 다음에 전처와 다시 살게 했다고 합니다. 아, 또 같이 살아. 어쨌거나 명쾌하긴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? 혼인 취소 사유로 이제 소를 제기하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이 네. 나은 것 같아요. 곤장 네. 90대 맞은 남자랑 계속 그렇죠. 살라고 하는 돈으로 것보다는. 이제 보상받는 게 낫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,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단종 때 요직에 있던 이개성이라는 사람을 네. 탄핵하라는 상소가 올라왔는데 어. 그 사유가 첩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본처를 박대한 혐의라고 해요. 네. 당시 사헌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. 네. 이 남편은 본처를 때리고 상처 입힌 것도 모자라서 네. 한겨울에 재산을 빼앗고 내쫓기까지 했대요. 오, 네. 그렇군요. 이 사람도 곤장 맞았나요? 곤장은 잘 모르겠고 네. 요직에서 파면당하고 아. 강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진짜 조선시대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훅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여러분도 재미있으셨죠?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, 조회수 팍팍 올려주시면 저희 또 만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